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점은 지수의 발목을 잡고 또 미증시 선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슈로 작동을 했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정치 일정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2거래일 만에 매수하면서 대형주들이 좀 살아나고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정유, 지주회사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의 이유로 좀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 일정이 또 중요한 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어정쩡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플러스 난 것도 좀 다행이다.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 뭐 빠진 나라들 보면 뭐 대만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뭐 시원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플러스 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그냥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침에는 일단 밀렸죠. 예, 개장하고 나서 트럼프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언급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하면서 이제 쭉 하고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쭉 반등하는 그래서 거의 장중 내내 이제 변화 없이 2575, 2580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밀렸다가 뒷부분에서 다시 살짝 이제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는 이게 지수로 보면 초반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뭐 변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장중 내내 비교적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일단 해외 쪽에서 나온 뉴스는 트럼프의 저 발언, 그 블룸버그에서는 일단은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경제 예측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 조정이 당연하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불확실성 커졌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고용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구나. 그래서 내수를 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중국도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거잖아. 당장 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는 신중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좀 밀리는 데는 트럼프의 발언도 또 일조를 했죠.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배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펼치는 정책이 성과 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국의 지표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건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미국 선물이 이제 빠졌고 이게 오늘 시장을 힘있게 밀고 올라가지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뉴스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오전에 개장하자마자 코스닥이 쭉 빠졌었잖아요. 그 HLB 관련해서 이게 이제 FDA에서 승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루머가 돌았나 봐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갑자기 HLB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회사 쪽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저런 거 가지고 시장 흔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 잡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가 오전에 코스닥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저때 코스닥 낙폭이랑 HLB 한 종목이 코스닥 끌어내린 지수하고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장은 그냥 HLB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좀 망가지는, HLB 때문이 아니라 저 루머 돌린 인간들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반면에 이제 오늘 밸류업하고 관련돼 있는 또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밸류업 수혜주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이제 13일에 본회의에 재상정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근데 오후장에 지수가 좀 밀렸었는데 그때 그 탄도미사일을 도발을 했다 북한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이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뭐 미국 선물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겸사겸사 오후장에서 좀 투자들이 더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나 이거 루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뭐 찌라시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확인이 안 된 거는 제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 뭐 평택 테일러 공장 사업을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 인력 재배치
뭐 사업 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어떤 것도 있었고 그 외에 뭐 하여튼 사업의 명칭을 앞으로 어떻게 이제 통합해서 불러라라든가 또 해외 공장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찌라시 어떤 건 기사로 뭐 하여튼 단독이라는 타이틀 달고 되게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가 좀 이번 주에 변동성이 나오려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편으로는 투자들 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형주 차트보다는 그냥 대형주 구도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잘 보면 대형주들이 보통 3% 넘어가는 등락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2% 넘게 빠지고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거의 4% 빠지고 조선주, 철강주가 또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또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대형주가 제법 올라가면 나머지로 와 하고 눌러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충분히 안 풀리다 보니까 저런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코스피가 시원스럽게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측면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 HLB가 오늘 장중에 뭐 20% 넘게 빠졌었죠. 근데 어쨌든 그러고 로봇주가 좀 빠지고 반면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또 엔터주는 뭐 대놓고 어떤 큰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중국의 소비표가 안 좋았다. 이거 가지고 중국의 소비를 믿고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라는 식의 분석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업종별로 등락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예, 시장이 막 이렇게 메뚜기같이 막 이동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업종별로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많이 했는데 선물은 이제 모처럼 이렇게 11거래를 연속 매도했다가 12거래일 만에 이제 장중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콜옵션 사고 풋옵션 팔고 그러니까 구도 자체는 괜찮았죠. 근데 뭐 저 정도 가지고는 이제 매도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이제 돌아선다라고 보긴 어렵고 작년도 1월 17일까지 빠지다가 선물 매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돌아섰을 때는 현물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일정도 있고 또 만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신중하게 야금야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4,400억 팔아가지고 되게 많이 판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잘 보면 매도 비중이 확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 비중이라고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대비 한 1.4%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비중이 28%였는데 오늘 24.6%까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특별하게 엄청나게 던졌다라기보다는 매도는 조금 늘리고 매수는 확 줄이고 이렇게 됐죠. 근데 어쨌든 매도는 매도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 비중이 커지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4,400억이 잡혔으면 오늘 지수 아마 적어도 30포인트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매도는 아니다 보니까 매도 강도가 아주 세진 않다 보니까 그나마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매수가 늘어야죠. 지금 매도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일단 매수가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매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두 종목의 매도가 전체 매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구도였고 매수는 뭐 정유주 좀 매수한 거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조선도 그렇고 뭐 자동차 뭐 지주 회사 등등 보면 종목별로 엇갈렸어요. 그래서 좀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방산 그다음에 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주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고 최근에 좀 셌던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반면에 2차 전지, 정유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하는 그리고 인터넷주 이런 걸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JYP 이제 매도를 좀 했고 그 외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순서 바꿔서 좀 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터넷에서 이제 JYP 많이 팔고 YG와 SM은 사고 이렇게 좀 엇갈렸고 근데 그 외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종목별로는 이제 살짝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쪽 종목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 이렇게 열심히 사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는데 종목 내에서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가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 언급한 거 이건 이제 두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워낙 안 좋게 반응을 해서 이거는 정책에 따른 현상인 거야 라고 해서 미리 그냥 시장에서 미리
좀 약을 쳐놓는 거, 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좋아지기 전에 잠깐 이런 정책에 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일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나빠질 뻔했는데 자기가 잘 막았어, 하반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말 한 거는 좀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여지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건데, 일본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일본 쪽으로 자금이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가파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 이제 일본 금리 문제가 좀 불거지는지는 가끔 한 번씩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제 동시만기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오늘 현물에서 매도를 어쨌든 금액 기준으로는 제법 했죠. 여기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실 지난주에 매수 살짝 돌아서긴 했는데 매수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매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매수 전환이 나와줘야 작년도 1월 17일 이후에 이제 지수가 확 올라갔던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정상 이번 주 뭐 CPI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 일정도 있고, 만기일도 있고, 막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외국인들 아마 충분히 보고서 또는 선물 매도 세력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변화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있는 대장주들이 3일 연속 잘 못 올라가요. 한 이틀 올라가면 바로 메뚜기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쉬었다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쭉 빠졌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 그러니까 지수가 좀 자리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연속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종목군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최근에 자금 동향 보면 예탁금은 줄었어요, 오히려. 고객 예탁금 보면은 추이가 51조 원대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월말 월초에 바뀌는 걸 감안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의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개인들이 시장의 주포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신용을 또 보면 쭉 늘어나다가 이제 좀 줄어드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해서 4일, 5일, 6일 이때 보면은 신용이 3일 동안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약간 코스닥을 여기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신용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신용잔고율 보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코스닥 자체도 지수가 좀 과매도권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신용잔고율이 높은 종목군들은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선택적인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많이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